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잠실동에 있는 주공 5단지 76제곱미터가 지난달 19억 9,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28억 7천만 원이었는데 8억 넘게 떨어진 겁니다. 강남만의 일이 아니죠. 지난해 9월 84제곱미터 11억 2천만 원에 팔렸던 성북구의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3억 4천만 원에 떨어져 거래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까지 아파트값 하락폭 4.79%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 12월부터 시세 조사를 했으니까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선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종이 대구와 함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수도권의 하락률도 큽니다. 이 급락의 원인은 뭐냐?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왔죠. 이 때문에 열기가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문제는 미국발 인플레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를 잠재우려고 이 금리를 계속 지금 인상해오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올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 대출 규제를 풀어주긴 했는데 너무 금리가 높아서 집을 사지 못하는 거죠.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161건,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그동안 너무 올라서 빠지는 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끌족에 있습니다. 서울은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일명 노도강이죠. 이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내렸죠. 지난해 대거 매수 행렬에 동참한 2030 세대 영끌족들의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 부동산 시장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는데요. IMF는 한국 집값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 10%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